다들 인공지능 혁명이다. 엔비디아가 세상을 지배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고다 하면서 환호하고 있을 때 정작 이 거대한 AI 생태계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영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시장의 화려한 빅테크 뉴스들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어쩌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차세대 대장주의자 완벽한 템베거 후보를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안녕. 경제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추르버는 고양이야. 오늘 내가 가져온 이야기는 최근 미국 증시에서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야. 아마 이름조차 생소한 구독자분들도 꽤 있을 거야. 바로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기업이지. 그런데 이 회사가 3월 11일 장이 열리기도 전인 프리마켓에서부터 미친 듯이 뛰어오르더니 장중 한때 무려 113달러를 돌파하며 17%대 급등을 기록했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달러, 19달러 바닥을 기던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라는 두 거인의 초대형 호재를 연달아 터뜨리며 단숨에 수직으로 날아가 버린 거야.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 도대체 이름도 낯선 이 네비우스라는 회사가 뭐길래 주가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며 폭등을 하고 있는 걸까?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도대체 어디서 뚝 떨어진 녀석인지 그 한편이 영화 같은 탄생 비화부터 아주 짧고 굵게 짚고 넘어가야 해. 원래 네비우스는 이름 없는 신생 벤처기업이 아니야. 과거에 러시아의 구글이라고 불리며 엄청난 데이터 처리 기술력을 자랑하던 얀덱스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었어.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서방 세계에 빡센 제재가 들어오니까 이 회사의 CEO인 아르카디 볼로즈가 회사의 생존과 미래를 걸고 엄청난 결단을 내렸지. 눈물을 머금고 러시아 본사와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다음 알짜배기 핵심 AI 클라우드 사업만 뚝 떼어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본사를 통째로 옮겨버린 거야. 러시아의 꼬리표를 과감하게 떼어내고 서방 세계의 룰을 따르는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으로 완벽하게 환골탈태를 한 거지. 그리고 이 목숨을 건 탈출극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강의 두 거인에게 천문학적인 달러 폭격을 받는 완벽한 신의 한 수가 되었어. 자, 그럼 이 거인들이 도대체 왜 네비우스한테 그 엄청난 돈을 싸들고 왔는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판의 구조를 정확히 잡아보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AI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알아? 다들 AI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구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 이 시장에서 진짜 턱없이 부족하고 심각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건 바로 그 비싸고 귀한 칩을 꽂아서 미친 듯이 연산을 돌릴 전기와 공간, 즉 데이터 센터 인프라야.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빠른 슈퍼카를 수만 대 사서 모아놨는데 정작 그 차들이 전속력으로 달릴 고속도로도 없고 기름을 넣을 주유소도 턱없이 모자란 꽉 막힌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이 상황에서 전 세계 1등 클라우드 거인인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심각한 한계에 부딪혔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들이 직접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고 거대한 전력망을 끌어오려면 자본 지출 부담도 수십조 원 단위로 깨지고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1분 1초가 급한 AI 주도권 전쟁에서 인프라 짓는다고 몇 년씩 넋놓고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는 거야.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바로 네비우스야. 네비우스는 기존의 낡은 데이터 센터를 개조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무거운 AI 워크로드만을 처리하기 위해 백지 상태에서 설계된 AI 네이티브 클라우드 인프라를 뉴저지의 300메가와트 규모로 선제적으로 쫙 깔아두고 있었거든. 다급해진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비우스한테 달려가서 무려 5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7천억 원이 넘는 장기 계약을 맺어버린 거야.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당장 공간이랑 전기가 너무 급하니까 너희 뉴저지 데이터 센터 용량 우리가 돈 듬뿍 줄 테니 싹 다 입도 선매할게 하고 선방을 날려버린 거지. 남들은 인프라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를 때 미리 지어둔 빈 공간을 전 세계 1등 기업에게 통째로 내어주면서 단숨에 조 단위의 확실한 잭팟을 터뜨린 거야.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만으로도 주가가 대폭발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진짜 소름 돋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3월 11일에 연달아 터진 엔비디아 호재거든. 전 세계 AI 시장의 절대 존엄, 엔비디아가 네비우스에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6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차세대 인프라 구축 파트너십을 맺어버렸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단순히 칩 몇 개 팔고 지분 좀 섞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전 세계 수많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엔비디아 신형칩을 제때 못 구해서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런데 네비우스는 이번 혈맹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기술인 루빈 플랫폼부터 베라 CPU, 블루필드 스토리지 같은 최첨단 아키텍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싹쓸이에서 공급받는 엄청난 VIP 프리패스를 얻게 된 거야. 생각해봐. 이게 클라우드 시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압도적인 무기가 되는지
다른 경쟁 회사들은 구형 칩으로 간신히 서비스를 돌리면서 언제 신제품이 들어올지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네비우스는 전 세계 AI 개발자들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야. 네비우스 클라우드에 오시면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가장 최신인 엔비디아 아키텍처를 당장, 그것도 빵빵한 전력 인프라 위에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야. 사실상 네비우스 전체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기술력을 뽐내는 거대한 글로벌 쇼룸이 되어버린 셈이지. 시장에서 네비우스를 엔비디아 프랜차이즈라고 부르며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진짜 핵심 포인트를 하나 짚어줄게. 왜 월스트리트가 이토록 네비우스의 주식에 열광하며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 지금 미국 AI 인프라 시장에서 네비우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대장주가 누군지 알아? 바로 코어위브, 티커 심볼 CRWV라는 회사야. 작년인 2025년 3월에 나스닥에 화려하게 상장해서 이미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을 훌쩍 넘겨버린 엄청난 거인이지. 코어위브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51억 달러가 넘는 미친 매출을 찍으면서 인프라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어. 반면에 네비우스는 어때? 비록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매출이나 덩치 면에서는 코어위브에 비하면 아직 체급이 한참 작아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야. 코어위브가 이미 시장의 기대를 듬뿍 받으며 다 자란 거대한 호랑이라면 네비우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6조 원대 자금줄과 엔비디아의 최첨단 기술 지원이라는 양날개를 달고 이제 막 폭풍 성장을 시작한 무서운 아기 호랑이라는 거지. 만약 작년에 코어위브가 상장하고 수백 퍼센트 날아갈 때 그 랠리버스를 놓쳐서 배가 아팠던 투자자라면 지금 이 네비우스가 완벽한 제2의 코어위브이자 넥스트 텐베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이야. 네비우스는 당장 2025년에 매출 4배 성장과 흑자 전환을 예고했고 2030년까지 무려 5기가와트 이상의 엄청난 컴퓨팅 용량을 배치하겠다는 원대한 플랜을 쫙 깔아놨어. 이 거대한 계획은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곧 눈앞에 펼쳐질 아주 선명한 현실이 된 거지. 여기에 이 회사가 숨겨둔 또 다른 보석들이 이 성장을 뒤에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 네비우스는 단순히 칩 꽂아서 서버 공간만 띡 빌려주는 단순 하청업체가 아니야. 자회사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아브라이드와 테크 인재를 재교육하는 트리플텐을 거느리고 있거든. 자율주행은 미친 듯한 데이터 연산이 필수적인 분야인데 아브라이드가 네비우스 클라우드의 성능을 한계치까지 굴려보는 완벽한 자체 베타 테스터 역할을 수행해. 게다가 트리플펜을 통해 네비우스 생태계에서 활동할 전 세계 AI 개발자들을 직접 육성하기까지 하지.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걸 다루는 인력풀까지 하나의 거대한 AI 풀스택 생태계를 조용하지만 무섭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네비우스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 지금 당장 시장가로 전 재산을 긁어 모아서 풀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전 매매의 영역이니까 두 귀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해. 불과 얼마 전까지 18달러 부근에서 놀던 주식이 순식간에 110달러, 113달러까지 거의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어. 이건 그만큼 위아래로 흔드는 변동성의 파도도 어마어마하게 거세졌다는 걸 뜻해. 지금 당장 110달러, 113달러 꼭대기에서 나만 이 엄청난 랠리에서 소외될까봐 포모 현상에 휩싸여서 덜컥 큰 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밑에서 20달러, 30달러에 싸게 주워 담았던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고 던지는 매물 폭탄을 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할 수도 있어. 회사의 가치가 훌륭한 것과 내가 좋은 평단가를 잡는 건 완전히 별개의 스포츠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노련한 사냥꾼처럼 매복할 줄 알아야 해. 급등 뒤에는 반드시 숨고르기 구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야. 며칠 동안 수직 상승하면서 뻥 뚫어놓은 갭을 메우러 주가가 아래로 시원하게 한번 빠져주는지, 아니면 엔비디아 프랜차이즈라는 든든한 후광 효과 덕분에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특정 가격대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며 튼튼한 지지선을 만들어주는지 그 흐름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진짜 매수를 시작하더라도 절대 한 번에 몰빵하지 마. 여러분의 소중한 시드머니를 철저하게 3분할, 4분할 이상으로 잘게 쪼개서 주가가 의미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닿을 때마다 조금씩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해. 그래야만 시장이 미친 듯이 위아래로 흔들어댈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2026년 그리고 2030년까지 이어질 이 회사의 거대한 성장 스토리를 끝까지 발라먹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오늘 내가 해준 이야기는 당장 내일 묻지마 매수를 하라는 얄팍한 단타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니야. 온 시장이 엔비디아 칩의 화려한 스펙에만 환호하며 위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 거인들의 가장 아프고 가려운 곳인 전력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정확히 파고들어 조용히 독점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새로운 부의 광맥을 함께 들여다보자는 거지. 오늘 내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투자의 시야를 10년 앞까지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시원하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줘. 그리고 네비우스의 구체적인 차트 분석이나 분할 매수 타점이 헷갈리거나 혹은 AI 인프라 섹터에 있는 코어위브 같은 다른 종목들의 실적 분석이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영상 아래 댓글로 팍팍 남겨줘.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발바닥 땀나게 분석하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 테니까 말이야. 그럼 앞으로도 나랑 같이 시장에 숨겨진 거대한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제대로 읽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켜두고 우리 다 같이 지혜롭게 투자해서 추룩값 두둑이 버는 진짜 부자 되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